쏠쏠TV. 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후 재테크를 위한 부동산 투자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노후 재테크를 이제 생각도 못하고 살고 계시죠. 왜냐면 워낙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언제 그런 노후 재테크까지 하겠어요. 국민연금 듣는 거 아니면 보험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1주택자도 노후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중에 집만 하나만 잘 이제 갖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강북에 어디 도봉동 같은 데 집을 하나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강남 어디 역삼동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은퇴할 때 어디에 아파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강북 같은 경우는 도봉동 같은 데는 가격이 이렇게 얼마 안 하니까 크게 그걸 팔아가지고 재테크를 할 수는 없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비싼 곳에 거주 비용 많이 들어가면서 살 필요 있어요. 그걸 이제 좀 팔아가지고 좀 조용한 수도권 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 남은 여윳돈으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택자의 노후 재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주택자 보고 노후 재테크하라 그러면 엉덩이가 무거워. 그래서 이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 동네에서만 사는 게 좋아. 그러면요, 나이들 속박 차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됩니다. 1주택자라는 것은 계속 집을 불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는 5분 대기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젊은 사람들 집에 가끔 놀러 가보면 어떤 젊은 사람 집에는 아예 소파가 없어요. 가구도 없고. 그냥 식탁만 있어. 텔레비전만 있고. 이거 왜 그래 그러면? 또 돈 좀 벌어가지고 이보다 또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야죠.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분명히 강남 같은 그런 비싼 동네에서 살겠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화려하게 잘 꾸며놨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 집에다가 너무 공을 많이 들여놓으면요, 나중에 이사 갈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내가 강남이나 용산처럼 아주 비싼 그런 동네에 입성할 때까지는 항상 이사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급적이면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블루칩 아파트가 있어요. 그 블루칩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들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환급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이사 가기 위해서 내놓으면 집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블루칩 또는 대장주, 랜드마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만약 돈이 안 된다 그러면 2, 3등이라도 그 지역에 꼴등 아파트 사시면요, 가격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평생 팔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 내가 아무리 방학동이 좋아요, 창동이 좋아요.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지역 있죠. 성동구에 옥수동 같은 데, 금호동 같은 데로. 기회가 되고 돈이 좀 여유가 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노도강에서 살다가도 마영송으로 옮기고요. 또 마영송에서 강남이나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게 계속 지역을 갈아타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지대 있죠. 1주택자 비과세를 활용하는 거죠. 1주택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은 안 되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비과세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아까도 말했지만 팔아서 조그만 아파트, 수도권 정도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여유 있게 사는 거.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집은 좀 하나가 됐어요. 그 여유자금 좀 생겼어요.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러면 이걸로 뭘 하냐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거예요. 즉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보다 사실 가능해요.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돈 모으는 속도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액이라도 모이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소액 투자를 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고 물건 구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은 개발 압력이 아주 거센 곳, 서울의 대규모 개발 압력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산, 영등포 같은 그런 곳 아니에요. 자, 또 재개발 누란기 뉴타운처럼 큰 그 재개발 그런 구역이 있는 데는 그 이주에 따른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이주를 하시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멀리 안 가요. 그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에 따라서 전월세 수요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역세권은 항상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역세권의 갭투자도 상당히 유망한 부동산이죠. 자, 재개발은 아직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 끼고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나 확정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네가 주변 정비가 잘 되고 깨끗하게 이런 신규 막 건물이나 막 빌라들이 들어서 있는 데보다는 노후불량적으로 사람 살기 불편한 곳을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예, 아직도 서울에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이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2, 3천만 원 갖고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제 시기가 이제 좀 늦었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 5천만 원 갖고도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고 그러면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빚을 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빚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빚 없이 자기 돈만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절대 투자를 못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도 투자를 해서 월세를 올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자보다 월세 수익이 높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자는 뭐 3%인데 월세 수익률은 뭐 2% 이러면 이제 손해죠. 근데 이자는 뭐 3%인데 월세는 4%다 이러면 1% 정도가 더 수익이 높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금리 시대일 때는 돈을 빌려서 임대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고 저금리 시대를 만들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저금리 시대는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익형 부동산, 월세 부동산 할 때는 현재 수익률보다 미래 수익률을 따져야 돼요. 막 지금 수익률이 막 10% 높다 그래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유동인구가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미래 수익률이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하락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그 돈이 급해서 팔 때 안 팔려요. 예,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미래 수익률이 점점 좀 높아질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이 어떤 거냐 이거를 한번 꼭 숙지하세요. 저금리 시대에서는 은행보다는 임대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죠.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보다 임대수익이 높으면 오케이고요. 자, 임대수익이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같이 상승하죠. 그래서 자산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의 시세 차익은 임대수익이라고 상관없기 때문에 거품이라 그래가지고 언제 걸릴지 모른다고 막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익률이 상승하면 시세 차익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고요. 우리가 월세를 내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사서 그걸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월세 500만 원을 내는 경우 내 돈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500만 원을 시장 환원율. 시장 환원이 뭐냐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시장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임대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이걸 나누면 내 돈의 가치입니다. 500만 원을 이제 12를 곱하면 1년치 이제 임대료가 되죠. 이걸 5% 시장 환원이 5%일 때 나누면 12억 원이에요. 그럼 내가 월세를 지금 500만 원을 내면요. 내가 12억 원의 돈을 빌려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12억 원을 묵히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계속 월세를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장사가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월세를 내면 그 돈은 다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벌어 제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면서 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산 가치가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자산 가치도 상승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도 계속 벌지만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 또는 공장들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돈 벌면 부동산을 먼저 사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부동산만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한다면 자, 12억 원이 만약에 대출이자가 4%라고 해도 4,800만 원인데 이걸 1년에 12로 나누면 400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는 거예요. 아까 500만 원 월세 낸 것보다 이게 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쨌든 부동산을 하나 샀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임대 수익이 막 높아지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꼭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노후재테크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자녀분들에게도 상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직장 다니면서도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